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정, 도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부자초년생입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보는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23년 6월 30일에 발행된 서울시 반지하 주택가 침수 위험 해소 방안입니다. 연구보고서라고 너무 어려울 것 같으신가요? 제가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원본을 찾아보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스스로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수가 아닙니다. 단지 부동산을 좋아하고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보고서를 보고 궁금한 부분은 직접 찾아보고 제가 생각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더 배우고 싶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말을 보시겠습니다. 지역구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게 평소 문제의식이다. 지역구 중 제일 먼저 줄여나갈 게 있다면 반지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반지하 주택은 서울과 같이 주거비가 높은 대도시에서 부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이 저렴한 주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20년 기준으로 서울에는 20.1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있으며 경기 인천에는 11.3만 가구가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단기간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간의 힘으로만은 부족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모든 반지하 주택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없애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정비 사업을 노리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지하 주택이 많은 곳을 보기만 하면 되겠죠. 시급성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진짜 심각한 곳을 우선순위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죠. 이 우선순위가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것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요하게 봐야 할 요소는 첫 번째, 노후도, 두 번째, 침수 위험입니다. 노후도가 높으며 침수 위험도 높다면 정비 사업을 통해서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보이겠죠. 일종의 정비사업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의 말에서 왜 우리는 반지하 주택을 주목해야 하는지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2년 8월 10일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반지하 주택을 유예기간 10에서 20년 주고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여나갈까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 용도의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불허, 즉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SH공사는 빈집 매입 사업을 추진하여 용도를 전환하겠다. 세 번째,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은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여기서 정비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하겠죠. 아,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의 반지하 주택을 잘 봐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22년 8월 16일 반지하 관련 보도자료를 추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 3천 호를 정비구역에 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등 공모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을 우선 선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보도자료에서도 역시나 8월 10일 보도자료와 일관성 있게 상습 침수, 침수 우려 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모아타운 추진을 언급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2년 11월 9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에 대해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 단축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 모아타운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최근 23년 3월 20일에는 경기도에도 반지하 주택의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 완화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서울 경기도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른 지역에서도 완화 조례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를 가져왔지만 서울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언급한 것만 보더라도 투자자라면 반지하 주택을 왜 봐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사실 반지하 주택의 안전 문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생길 때마다 이슈가 되었습니다. 즉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는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하수도, 펌프장 등의 방제 시설로는 침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비롯한 재난 위험도, 건축물 노후도, 거주자 특성, 기반시설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규제, 정비 등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20년 기준으로 서울에는 20.1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있으며 경기 인천에는 11.3만 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반지하 주택은 도대체 언제 지어진 것일까요? 반지하 주택의 80.9%는 1995년 이전에 지어졌으며 42.8%가 1990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즉 30년이 넘은 노후도가 심각한 반지하 주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거에는 반지하 주택을 많이 지었을까요? 주제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배경 지식을 위해서 짧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반지하 주택은 1968년 북한 무장군인이 청와대를 습격한 1.21 사태를 계기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가 강조됨에 따라 시민들이 대피할 방공호 역할을 할 지하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지상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하층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층 설치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주택 거실을 지표면 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한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1980년 후반, 1990년 전반 반지하 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상습 침수 지역을 제1위험구역으로만 지정하였고 반지하 주택 신축 금지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반대 민원으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또다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이렇게 또 반지하 주택 신축 금지 대책이 발표되었죠. 그리고 2012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하층 주거의 건축 불허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넣게 됩니다. 이후 22년 8월 폭우 사태로 또다시 반지하 침수 위험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설명이 간단한 노후도 측면에서 반지하 주택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후화된 반지하 주택은 어떤 자치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을까요? 이 그림 하나로 설명 끝납니다. 가로축을 보면 지하, 반지하 주택의 수, 세로축은 노후지하, 반지하 주택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노후도 기준은 1990년 이전의 사용 승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이시나요? 반지하 주택 물량이 많고 노후도 또한 높은 자치구는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의 동북구와 동작구, 관악구와 같은 서남권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수 위험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침수 위험 지역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표 3-7을 보면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저는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두 개의 지구와 현재 정비 사업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현재 서울시에는 방제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재해관리구역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향후 방제지구로 통폐합되었죠. 현재 방제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지만 과거 재해관리구역은 5곳이 있었습니다. 최초 결정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 2006년입니다. 5곳 중 3곳은 정비 사업이 진행 완료되었거나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반면 2곳은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죠. 그런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재해관리구역이랑 정비구역이랑 뭔 상관이 있길래 3곳은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완료되었다는 것일까 말이죠. 주석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상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재해관리구역은 정비구역이라고 보면 됐다는 뜻이죠. 참고로 정비구역 해제된 2곳은 당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도 않았고 침수 위험이 감소되어 방제지구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해서라고 이유가 언급되어 있네요. 표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월계동 487-17 일대에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석계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25년도에 347세대의 월계 중흥 X클래스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철거가 되었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두 번째, 용답동 108-1 일대는 다심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670세대의 자이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개봉본동 90-22번지 일대는 2014년 978세대의 개봉 프로지오가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된 구로구 개봉본동 138-2 일대와 133-11 일대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봉 프로지오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와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비록 서울에는 방제지구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는 방제지구가 존재하죠. 그럼 그곳의 방제지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용도지구에서 방제지구를 보신다면 절대 간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구역이라면 더더욱이요. 두 번째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인데요. 이는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침수 위험 지구, 유실 위험 지구, 고립 위험 지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은 침수 위험 지구겠죠. 23년 5월 8일 수정된 데이터를 보니 서울시에는 침수 위험 지구가 6곳이 존재합니다. 지정 일자를 보시면 2006년, 2011년도입니다. 10년 전에 지정된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침수 위험 지구와 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양천구 신원 1동 146 1호입니다. 보시면 주변에 모아타운과 공공재개발이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서구 하곡 1동 1106-1 1호입니다. 역시나 주변에 모아타운, 3080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구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배 2동 493 1호인데요. 시설명에 사당천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당천이라 검색하니 안 나오길래 알아보니 현재는 방배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사당천, 즉 방배천 인근의 정비사업 현황은 어떨까요? 보시면 방배 5구역, 6구역, 방배 3호 재건축, 가주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침수위험 지구와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비교해보면서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인근에는 정비 사업이 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 중일까요? 공부를 해보니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서는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를 수용 및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23년 6월의 행안부 정책 뉴스를 보시면 침수 위험 지구 지정 및 정비 사업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침수 예상 지역인 주거지와 상가 지역과 무관한 도로, 하천 등만 관련 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고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 대상지 간 연관성이 부족했었는데 앞으로는 침수 예상되는 지역 빠짐없이 침수 위험 지구로 지정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부합되게 정비가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하네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침수 위험 지구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지표 측면에서 침수 위험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보고서에는 첫 번째, 침수 흔적도, 두 번째, 침수 예상도, 세 번째,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의 이하 저지대 지역, 네 번째, 경사가 급한 지역, 다섯 번째, 재해 취약성 분석 등 다양한 지표가 나오지만 이 영상에서는 침수 흔적도와 침수 예상도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수 흔적도입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개년의 침수 흔적도를 이용하여 1회 이상 침수된 지역과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했습니다. 전체 반지하 주택 중 1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은 19,730호였으며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은 2,542호라고 합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1회 이상 침수된 반지하 주택이 많은 구는 강서구, 광진구, 양천구 순이었습니다. 2회 이상 침수 지역의 반지하 주택 수는 동작구, 양천구, 관악구, 강서구 순이었네요. 두 번째는 침수 예상 지역입니다. 100mm 강우시 침수 예상 지역의 반지하 주택 비율은 관악구, 강북구가 9.2%로 가장 높고 동작구가 8.7%, 은평구, 성북구가 8.3% 순위입니다. 그리고 침수 흔적도와 침수 예상도 자료를 이용해서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들을 위험 등급도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표 4-2와 표 4-3을 보시겠습니다. 침수 흔적도를 기준으로 보면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을 1등급으로 표기했는데 총 2,542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회 침수된 지역을 2등급으로 표기했으며 총 19,730호입니다. 그럼 1등급은 어떤 자치구에 많을까요? 동작구의 24.4%, 양천구 16.8%, 관악구 16.5% 순으로 많았습니다. 위 자치구들은 모두 한강 이남에 위치한 자치구라는 점에서 2010년 이후 호우 및 침수 피해가 이들 지역에 주로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수 예상도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 4-3을 보시면 시간당 100mm 강우 가정 시 침수 예상 지역인 1등급은 15,102호, 시간당 100mm 초과 120mm 이하 강우 시 침수 예상 지역인 2등급은 5,468호로 추정됩니다. 마찬가지로 1등급이 제일 많은 자치구는 어디일까요? 비율을 보시면 관악구와 강북구가 9.1%로 1위, 다음으로는 동작구가 8.7%입니다. 그럼 침수 위험 1등급 반지하 주택 물량을 대상으로 침수 흔적도와 침수 예상도에 따른 자치구 분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가로축이 침수 흔적도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에 해당하는 반지하 주택 호를 의미하고 세로축이 침수 예상도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에 해당하는 반지하 주택 호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동작구와 관악구가 침수 흔적도와 침수 예상도 모두에서 침수 위험 1등급 반지하 주택이 많은 자치구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노후도, 침수 위험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노후도, 침수 위험 1등급 비율이 높은 반지하 주택 물량이 많은 자치구를 살펴봤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침수 위험을 해소하겠는가이겠죠. 표를 보시면 건축물 노후도, 침수 위험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유형화하고 그에 맞게 침수 위험 해소 대책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침수 위험 1등급과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반지하주택의 노후도가 높은 경우에는 기존 반지하주택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개별적인 건축물의 정비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반지하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침수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침수 위험과 노후도에 따른 자치구별 반지하주택 분포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침수 위험은 침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형광펜 부분을 보시면 동작구가 침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 기준 모두에서 침수 위험 1등급의 노후화된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자치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을 유형화하고 침수 위험 해소 방안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밀집 지역은 보고서에서 1만 제곱미터당 반지하주택 수가 20호 이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이 높은 곳은 지구 단위 차원의 반지하주택 정비 관리를 통한 침수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방제지구 지정을 통해서 말이죠.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의 침수 위험 해소를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중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며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법을 비롯하여 관련되는 조례에 반지하주택 밀집도와 침수 위험도 요건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죠. 이는 2023년 2월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주택 재대응력 강화 방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시면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지정 요건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을 2분의 1 이상, 방제지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지정 요건으로 방제지구 2분의 1 이상 포함 등의 요건을 선택 요건으로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용적률 완화, 방제시설 설치 지원 등의 인센티브와 지원 대책의 마련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관리입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침수 위험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예상 침수위를 고려하여 침수의 안전한 건축 유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제지구 활성화 부분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방제지구로 지정하여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방제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건축법상 재해관리구역이 있을 당시에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례를 참고하여 방제지구를 통해서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방제지구가 지정된다면 주목해야 되겠죠. 이상 서울연구원의 레포트를 요약해보았습니다.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보시고 읽어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